안녕하세요. 과학을 걷는 시간 김유영입니다.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. 음식 속 과학 이야기 4번째, 고기 숙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앞으로 2강 남았잖아요. 자, 이 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만들고 굽고 먹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제 답을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. 예, 그럼 이제 고기, 캠핑장에서 이제 조금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겠죠. 자, 일단 고기 숙성 고기라는 것들은 주변에 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. 음식점에서도 대부분 이제 막 숙성 막 이러는데, 도대체 이 숙성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냐, 이것부터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. 자, 보통 고기가 생고기가 맛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. 왜냐면 냉동 고기는 일단 맛이 없다. 냉동시켰을 때 이 고기는 세포잖아요. 근육세포예요. 근육세포.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그 돼지고기 중에 삼겹살은요, 사실 돼지 복근이에요. 복근 식스팩. 예. 거기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세포들이 얼게 되면 안쪽에 있는 세포액, 안에 들어있는 물, 그게 팽창하면서 세포를 터뜨리게 돼요. 그럼 그 안에 있는 즙들이 막 흘러나오겠죠? 그걸 우리가 보통 육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흘러나와요. 그래서 냉동고기를 굽게 되면 우르르르 흘러나오잖아요. 뭐가 하얗게. 예, 다 빠지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생고기가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심지어 생고기보다는 숙성된 고기가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 숙성고기라는 게 음식점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 있잖아요. 동네 주변에 있는 마트에서 파는 고기들도요, 사실은 숙성이 된 거예요. 왜냐면 숙성이란 게 뭐 별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숙성이라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. 우리가 도축을 하게 되면 한 1시간에서 한 3시간까지는 이 도축된 고기가 말랑말랑합니다. 말랑말랑해요. 예, 왜냐면 그 안에는 근육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많거든요. ATP라든지 아니면 글리코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수축이 막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말랑말랑한데,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이 근육들이 수축을 한 다음에 이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소모해야 될 에너지가 없어요. 부족해지는 거예요. 그러다가 완전히 굳게 돼요.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사후강직이라고 해요. 이 사후강직이 나타난 고기, 육류는요, 너무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이게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. 맛이 없어요. 이 사후강직을 풀어줘야 하거든요. 그래서 숙성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. 별거 없어요. 그냥 놔두면 돼요. 네, 우리 식탁에 올려놓고 먹는 육류가 도축장에서 바로 오질 않잖아요. 유통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며칠 정도, 2, 3일, 짧게는 뭐 하루, 몇 시간 정도 거치다, 대기 타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숙성이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.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전부 숙성된 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.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심층적인 숙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보면은 가게마다 또 비법도 다 다르고, 뭐 지금 그림에서 보는, 사진에서 보는 이런 것도 이제 숙성법인데, 넘어가면 이제 발효가 되겠죠. 이런 숙성을 도대체 그러면 왜 하느냐, 보다 깊은 단계의 숙성을 왜 하게 되냐면, 고기는 단백질 덩어리예요. 단백질 덩어리. 단백질 덩어리는요, 내가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아무 맛이 안 나요. 단백질 파우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충제 같은 것들. 전혀 향도 없고 맛이 없어요. 네, 그런 단백질을 사후 강직이 풀어지고 나서 숙성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, 이 근육 세포들, 세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거든요. 그 중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. 이 단백질 분해 효소, 이런 기타 등등등의 효소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연육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숙성된 고기는 보다 부드러워요. 자, 이게 육류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선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국 사람들은 화로회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그 자리에서 떠먹는 거, 예, 회 떠먹는. 근데 숙성회, 숙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, 숙회는 풍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. 화로회는 탱탱한 식감이 일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다른 점입니다. 연육작용이 분명히 일어나고요.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물질들이 생기거든요. 대부분은 아미노산이에요. 아미노산들 보면 뭐 글라이신이라든지 글루타민산 뭐 이런 것들이 내 미각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향도 자극을 해요. 예. 후각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숙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풍미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. 예, 이거는 맞는 겁니다.
그래서 숙성고기가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숙성을 하실 때도요. 뭐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그냥 냉장고,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4도 정도 또는 뭐 김치냉장고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. 생고기를 넣고 표면이 마르지만 않게끔 비닐로 덮는다든지 랩으로 싼다든지 해서 한 이틀 정도 놓고 드셔도 충분해요. 충분합니다. 그 안에 특히나 이노신산이 축적이 되면 보통 이제 ATP가 분해되고 나서 축적이 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이노신산인데, 이 이노신산이 축적이 되면 이 이노신산 맛이 굉장해요. 글루탐산하고 뭐 비등비등한데 이노신산이 축적되면 훨씬 더 강한 풍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게 숙성고기의 매력입니다. 한 2, 3일 정도 두고 계시면 여러 가지 풍미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숙성고기다. 단 이제 주의하실 게, 붉은 육류 같은 경우에는 한 2, 3일 정도, 또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보다는 또 다르게 더 오래 또 숙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. 거기도 또 좀 이유가 있어요. 근데 백색육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. 다금류, 닭. 이런 애들은 숙성을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. 길게 하면 결국엔 만들어진 이노신산이 또 다른 물질로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하이폭신산이라고 해서 이 물질은 쓴맛이 나요. 그러다 결국엔 품질이 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숙성을 오래 하면 좋지 않다. 붉은 육은 한 이틀 정도 냉장 보관한다라는 생각이 결국엔 숙성하는 거죠. 무슨 뜻이냐? 고기 숙성은 어렵지 않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구워 먹느냐가 주제가 되겠습니다.